요거는 우리가 개념 노트에 적기가 좀 힘들죠. 양도 많고 그 글씨 양이 많아서 그냥 거기 위에 적혀 있는 설명을 보고 차라리 뭐 밑줄을 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은 문제를 예시로 들어오면서 볼게요. 우리 42번 있죠? 42번에 이거 이제 실생활 문제인 거야. 자, 냉장고랑 세탁기의 판매량이 1분기랑 2분기에 각각 X 대 Y 대 Z 대 W 대 팔았대요. 자, 근데 냉장고 한 대의 가격을 냉장고 가격 M 그 다음에 세탁기 한 N 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행렬 P를 X, Y, Z, W라고 하고요. Q는 M,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을 X, Y 행렬이라고 할 때 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A1은 2분기 냉장고와 세탁기 판매 금액의 총합 냉장고 플러스 세탁기 B는 뭘 구하려고 하냐면 1분기 냉장고만 구하고 싶다고 할 때 A, B 값을 알맞게 짝지어봐라 입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볼게요. 식만 볼게. 행렬 보지 봐봐. 이 PQR은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자, 2분기에 냉장고와 세탁기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써줘야 돼? 2분기잖아. 그지? 2분기에 냉장고는 몇 대 팔았대요? Z. 근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M. 그래서 Z 곱하기 M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세탁기도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더하기 세탁기는 뭐예요? 세탁기는 몇 대 팔았어요? W만큼. 근데 세탁기의 가격은 얼마예요? N이죠. 자, 이 성분은 도대체 어떤 행렬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행렬을 찾아보면은 당연히 Z랑 W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PQR 중에서는 거기에 행렬은 누구에 있어요? P 행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M과 N은 어느 행렬에 있어요? Q. 그치? 그래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P 곱하기 Q를 해야 되는지 Q 곱하기 P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PQ를 한번 해봐. PQ를 한번 해보니까 X, Y, Z, W와 N이 나올 텐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놈은 내가 가를 때 어떻게 갈라져요? 가로로 갈라져요. 가로로 가른다는 소리는 Z랑 W가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로. 가로로 갈라졌어. 2분기에서 가로로 갈라져야 내가 구할 수 있네. 그러면은 P가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되겠구나. 가 되는 거야. N도 어때요? Mn은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세로죠. 그치? 그럼 내가 PQ를 표현했을 때 얘는 XM 더하기 YN과 ZM 더하기 WN일 텐데 그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어떤 거겠어? 당연히? 그치, 밑에 거겠죠. 밑에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A는 PQ 성분의 뭐였다? 밑에 성분이었다. 그럼 밑에 성분을 몇 성분이라고 해요? 1행? 아니, 1행이 아니죠. 2행 1열 2,1 성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몇 행 몇 열이라는 거 했었지? 그치? 몇 행 몇 열이라는 성분을 알았으니까 1행, 2행, 3행 그죠? 2행 왼쪽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앞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건데 어차피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ZM 더하기 WN은 두 번째 줄에 있었다. 그러면 B는 이제 1분기에 냉장고만 뜻하는 거잖아. 그럼 B를 봐봐. B를 내가 먼저 식으로 써주면은 1분기잖아. 1분기는 어디예요? X. 그 다음에 냉장고의 가격은 몇이에요? M. 나 X, M만 필요해. 세탁기는 필요 없어. 그럼 세탁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가야 돼? R로 가야 돼. 왜? 나 2분기 필요 없거든요. 2분기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Z가 필요 없어요. 물론 Y도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갈라져야 X랑 M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R 곱하기 Q를 해도 되고 Q 곱하기 R을 해도 되는데 대신 R 곱하기 Q를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X, Y도 한 번에 묶어지고요. M, N도 한 번에 묶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X, M 플러스 Y, N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X, M만 안 나왔죠. 그러면 얘는 거꾸로 뭘 곱해줘야 돼? Q 곱하기 R을 한번 해봐. 그러면 Q 곱하기 R을 해주면은 M과 N이 각각 분리가 돼. X랑 Y도 각각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행렬 보기 어떻게 돼요? 1행 1열은 M, X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1행 2열은요? M,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관심 없죠. NX, MY.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MX를 찾고 싶으니까 요 성분이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제 B는 QR에 몇 성분이라고 해주면 돼? 첫 번째 1열 1 성분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행렬에 어떤 성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얘네들을 보고 표를 보면서 우리가 뭐 곱하기 뭐였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행렬을 찾아야 되는데 이 행렬을 찾을 때 팁이 있었지. 어떻게? 문자가 다 들어가 있는 행렬 위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문자가 다 들어가 있는 행렬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앞에 먼저 나오는 친구들이 먼저 나오는 행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진 않으니까 쌤이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가로랑 세로로 갈랐을 때 이런 식으로 묶여져야 좋은 행렬이다. 원하는 행렬이다. 그래서 PQ로 해줘야 Z, M, W, N이 같이 나온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X, M만 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MX일 수도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RQ를 구해봤더니 RQ는 우리가 X, M뿐만 아니라 Y, N도 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아니었던 거야. 그럴 때는 순서를 바꿔서 Q랑 R을 해서 갈라봤더니 MX라는 애가 나오니까 거기서의 우리가 성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곱하는 순서를 찾는 게 두 번째예요. 이거는 활용이니까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익숙해지면은 해보세요. 자, 잘 적었어요. 그러면 43번 그 커피랑 주스 PQ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숫자가 없어요. 문자도 없고요. 문자밖에 없어요. 자, 편의점 A에서 A, 편의점 B, 커피, 주스. 가격이 X11, X12,
X21, X22였어요. 가격. 그 다음에 학생 PQ가 커피를 얼마만큼 주문했는지 이게 나왔습니다. 학생 PQ가 커피 주스를 각각 Y11, Y12, Y21, Y22만큼 샀어요. 이때 거꾸로 행렬에 어떤 성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Y행렬은 Y11, Y12, Y21, Y22에 대해서 XY의 21 성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했습니다. 자, 그럼 XY 곱해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저 1번처럼. 자, XY 먼저 곱해요. 샥, 샥 했어요. 1행 1열 버려. 1행 2열 버려. 2행 1열, 2행 1열. 오케이. 2행 1열 성분을 씁시다. X21, Y11, X22, Y22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X2라는 거는 누구의 가격이에요? B 편의점에서 커피 가격이잖아. X2라는 것도 누구의 가격이에요? B 편의점에서 주스의 가격이잖아. 아, 그러면 일단 어디서 산 가격이야? 그치, B 편의점에서 가격이야. 자, 그 다음에 각각 누가 샀어? 그거를 얼마만큼 샀어? Y11, Y11, Y21 여기 있네. 누가 샀어요? P가 샀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보니까 얘랑 얘를 더해야죠. 그럼 얘가 P가 뭘 샀어? 커피도 사고 주스도 샀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덧셈을 해서 B 편의점에서 P가 커피랑 주스를 모두 산 금액이에요. 그치? 그게 어디 있어요? 2번이 있죠. 됐지? 그럼 내가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탄할 수 있다. 그래서 뭘 먼저 써야 돼? 이 행렬의 곱셈을 쓰고 그 다음에 표에서 찾는 거야. 약간 공통점 찾듯이 이 문자가 어디서 왔을까? 이 문자는 어디서 왔을까? 그럼 여기서 공통점. 어느 편의점? B 편의점에서. Y1과 Y2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P가 이만큼 샀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쉬울 수도 있어. 이거보단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행렬의 곱셈 변형 거듭 제곱부터 다시 가볼까? 거듭 제곱. 쌤이 저번에 행렬에 뭐 했죠? 곱셈까지만 했나요? 곱셈에 대한 성질까지만 했으면 자, 행렬의 곱셈식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게 유형 9번입니다. 행렬의 곱셈의 변형.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있습니다. x11, x12, x21, x2에 대해 예를 들어 A에다가 A, B짜리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면은
CD 행렬이 나온다고 하자. 요거일 때 우리가 A에다가 똑같아요. 이번엔 또 C랑 D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번에는 뭐 다른 결과라고 합시다. EF라고 합시다. EF일 때 자, 어떤 것이 성립한다? 지금 연두색에다가 A를 곱해주면 파란색이 나오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연두색은 노란색에다가 A를 곱한 거였지. 그러니까 노란색에다가 A를 2번 곱해주면은 바로 무슨 색이 된다? 파란색이 된다라는 게 행렬 곱셈식 성질이에요.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A, B에다가 행렬을 하나 곱했더니 녹색이 됐었어요. 녹색에다가도 행렬 하나를 곱했더니 파란색이 됐어요. 그럼 노란색에다가 행렬 2번을 곱해주면은 한 번에 의해서 연두색이 되고 한 번에 의해서 파란색이 되니까 2번 곱해주면 파란색이 된다. 이런 거.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해도 돼요. 연립해서 예를 들어 A에다가 자, 쌤이 뭐 할 거냐면은 이 노란색과 연두색은 2배를 뺄게요. 자, 이렇게 곱한 행렬식은 뭐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한 거에서 연립한 거예요. 얘를 빼서 얘를 2배 한 거예요. 그치? 그럼 결과도 어떻게 나와야 돼? 원래 노란색의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C랑 D가 나왔어야 됐죠. 그런데 연두색은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연두색의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E랑 F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2가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뭐다? 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연립할 수 있다. 연쇄랑 연립이 가능한 게 행렬의 곱셈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쌤이 한번 문제를 보여줄게.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를 277쪽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53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행렬 x에다가 a, b라는 놈을 곱했더니 2, 1, 2고 어떤 행렬 c, d를 곱했더니 마 1, 4라고 했을 때 그냥 3a 플러스 c와 3b 플러스 d를 곱해주면 몇 행렬이 되냐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게 몇 번이에요?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원래 쪼갤 수 있냐면은 자, x에 3a, 3b 한 거랑 x에 c, d 한 걸로 쪼개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면 3a, 3b는 어떤 거야? 우리가 3배의 x, a, b를 한 거랑 x, c, d를 한 거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야? 이 모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 2, 1이라 그랬죠. 이거는 마 1과 4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행렬끼리 따로 계산해주면 6 빼기 1이니까 5와 3 더하기 4니까 7, 2 답이 날 거야. 그냥 뭐 할 수 있다? 얘네들 연립하면 돼. 지금 이거 뭐 했어? 첫 번째 거 3배에 두 번째 거 하나 더 하라는 소리야. 그지? 응. 그래서 굳이 이렇게 쌤이 길게 따져줬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해도 된다? 이 의미는 첫 번째 3배 두 번째 곱하기 1 얘네들을 연립한 결과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도 되니까. 곱셈만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식이라는 거는 행렬이 앞에 붙어 있기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마치 f 펑션 그 함수라는 것처럼 해도 돼. f 뭐 a 이렇게 생각해도 돼. f b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x 구할 거 아니야 우리. 됐어요? 그러면 54번만 봅시다. 54번. 걔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숫자로 주어졌대. x에 2, 1을 했더니 5, 8이 됐고 x에 마일 1을 했더니 마일 7이 됐대요. 마일 마7이. 이때 x에 4, 5를 해주면은 몇일까요?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저거를 잘 연립을 해서 몇몇이 나오도록 유도해줘야 돼. 좌변에 4, 5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몇 배 했는지 모르죠. 그치? 그래서 얘를 n배, 얘를 n배 해서 더한 결과가 얘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럼 몇 배 있는지 n과 n을 구해주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2m 빼기 n과 m 더하기 n이죠. 이 격부터 뭘 만들어줘야 돼? 4, 5를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해주면 돼. 우리 이거 다 더해주면은 m은 몇 나오고 n은 몇 나와요? 3m은 9니까 m은 3배를 했다는 거고 n은 2배를 했다는 거지. 그치? 아, 그럼 찾았어. 그럼 우리는 결과도 어떻게 써야 돼? 5, 8을 3배, 마1, 마7을 2배 한 결과가 A, B였다는 거야, 이제. 그지?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을 내가 맞춰줬잖아, 연립방정식으로. 3배 더하기 2배 해주면 됐었다고.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식도 3배에서 2배 더해주는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A가 15 빼기 2니까 13이었고 B는 24 빼기 14니까 10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그럼 답은 13과 10이니까 23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3배랑 1배 더해서 해라가 아니라 얘가 몇이 나왔을 때 그럼 너는 몇 배 해주고 얘는 몇 배에서 더했을까를 추론을 먼저 하고 오른쪽의 결과도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1번 연쇄 반응도 일으키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 곱해봐야 돼요. 지금 1번처럼 저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걔가 연속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행렬식을 보면은 우리가 2개를 알고 있어야 연립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얘는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럼 그 새로운 하나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이제 여기다가 x를 하나 더 곱해서 연두색을 한 결과가 파란색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x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x를 곱해주면은 x제곱의 2, 1이 x의 3, 5가 되면서 그 값이 몇과 몇이냐를 이끌어내야 돼. 근데 내가 이 x3, 5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 알아야 돼? 여길 가서 알아야 돼. 왜? x제곱이 몇인지는 이제 알거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 1을 집어넣어봤어요. 2,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6 빼기 5니까 2이고요. 10하고 8이니까 18이에요. 파란색의 결과가 1하고 18이 나왔어요. x 3, 5가 1하고 18이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2, 1과 3, 5를 연립을 해서 5, 6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번에 n배, n배 똑같이 해도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냥 쟤네 둘을 더해주면 5, 6이 되겠죠. 그치? 20과 20을 더해주면 x 몇이 나와요? 5, 6이 나오잖아. 그럼 결과도 몇이 나와야 돼? 4랑 23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몇이에요? 27.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성분의 두 번째 행렬식을 모를 때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된다? 거듭 제곱을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식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애도 있을 수 있다. 됐나요? 자, 됐으면 우리가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식은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얘기한 거고요.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 얘기해 줄게요. 오늘 질문 많이 나온 파트가 아까 행렬의 거듭 제곱이었거든요. 자, 행렬의 곱셈 성질 있었는데 행렬의 거듭 제곱은 같은 행렬에 대해서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a 곱하기 a 행렬은 뭐가 된다? 행렬은 보통 곱셈 기호를 안 써요. a 행렬은 a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 그지?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a가 1, 0, a, 1 이면은 a 제곱이 뭐가 나올까요? a 제곱 때문에 a 제곱이 뭐가 나올까? 자, 1령 a1에다가 1령 a를 곱해봐요. 우리가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 똑같아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a 더하기 a, 2a, 네 번째는 1. 1, 0, 2a, 1 나오네? 그치? 그럼 요놈의 규칙은 뭐일 것 같아? 왼쪽 아래만 a가 늘어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a의 n제곱은 1, 0, na, 1이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행렬의 거듭 제곱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 0의 1. 우리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그 276쪽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행렬 A가 1A 0 1인 것도 얘가 위로만 간 거야. 위로만 간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랑 똑같다? 1 NA 0 1이에요. 얘랑 얘랑 그래서 이거 똑같아. 거의 똑같아. 됐죠? 세 번째. 행렬 A가 이번엔 첫 번째 숫자가 달라요. A 0 0 1이에요. A 0 0 1일 때는 자 여기다가 A 0 0 1 또 해봐.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첫 번째는 A 제곱.
번째는 0, 세 번째도 0, 마지막은 1. A 제곱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거듭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A의 n제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놈이 거듭 제곱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1, 0, 0, B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결론이 뭐겠어요? 결과가 1, 0, 0 얘만 그렇지 n제곱의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 찾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시면 유형 10번이 있거든요. 277페이지에 A의 n제곱은 1을 이용한 행렬의 거듭 제곱이 있어요. 그죠? 자, 그것도 이제 볼게요. 자, 5번. 이제 어떤 거에 성립하냐면은 만약에 A의 n제곱이 2이고 A의 n 플러스 1 제곱도 2이면 얘는 내가 A를 곱했는데 봐봐 여기에다가 양변에 A를 곱했는데 원래 A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2가 나왔다. 그럼 A가 그냥 뭐였다? A가 2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얘는 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단위 행렬 2라는 게 우리가 뭘 알고 있었어? 2의 거듭 제곱을 해줘도 2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A에다가 1을 곱해도 A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 A의 n 플러스 1 제곱은 A 곱하기 2니까 A인데 그놈이 2라고 했으니까 A는 2이다. 당연히 성립하죠. 그런데 6번 A의 n제곱이 2이고 A의 n 플러스 2제곱이 2이면은 뭐가 2라는 것만 알아? 이때는 내가 A를 제곱을 해서 다시 2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제곱이 2라는 건 알아. 근데 A가 2라는 거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5번과 6번을 한꺼번에 말하는 말은 거듭 제곱의 지수가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소였습니다. 서로소면은 얘가 1 최대 공산수 1, 2 단위 행렬이 되는 건데 n하고 n 플러스 2는 서로소일 수도 있고 서로소가 아닐 수도 있지. 짝수면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럴 때는 A가 2인지는 모르는 거야. 예시 들어줄게. 만약에 A 세제곱도 2였고요. A 5제곱도 2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3과 5는 서로 저기 최대공산수가 몇이에요? 1이죠. 그렇지? 3, 5는 최대공산수가 1이므로 A를 1제곱을 하면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 근데 A의 4제곱이 2였고 A의 6제곱이 2인 경우는 4랑 6의 최대공산수가 몇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A의 제곱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A가 2라는 거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알겠죠? 그래서 6번 여기 그 거듭 제곱 보는 거는
요 지수의 최대 공약수만 보시면 돼요. 지수의 최대 공약수가 가장 작은 a의 n제곱은 2올입니다. 가장 작은 수랑 3하고 5는 a의 1제곱 2, 4랑 6은 a의 제곱이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실제로 a가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거듭 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짝수 제곱해주면은 플러스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도 괜찮다는 거야 a가. 그러니까 a가 2일지 마이너스 2일지는 내가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제곱만 2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적으시고 57번 문제 한번 쌤이 적고 있을게요. 57번 문제 봅시다. 루트 5, 루트 6, 루트 6, 루트 5가 있어요. a n제곱은 1을 만들시키는 n의 최소를 구하래요. 자, 적으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곱해봐야지. 이거 뭔 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를 a 제곱을 해서 구해봤어요. 루트 5, 루트 6, 루트 6, 루트 5를 한 번 더. 루트 5, 루트 6, 루트 6, 루트 5 짠짠 해서 곱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에요. 아하, 5 빼기 6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루트 30 플러스 루트 30. 그러니까 얘는 빵. 얘는 플러스 루트 30 마이너스 루트 30. 그래서 얘도 빵.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러니까 빼기 1. 1001이 우리가 단위 행렬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이게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x 몇 제곱이 처음으로 1이 되겠어? 4제곱이겠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사예요. 얘는 거꾸로 물어본 거야. a 4제곱이 1이면은 a가 1이니? 그건 모르지. 그지? a 3제곱도 1이어야 a가 1인 거지. 그래서 내가 직접 뭘 해줘야 된다?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곱셈공식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건 약간 허수 같은 거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럼 그것도 나와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x 6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n이 6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지수의 최대 공약수가 가장 작은 a의 n제곱은 이꼴일 수도 있고 a의 n제곱이 몇 단위 행렬이 되는지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거를 봐야 돼요. 이게 언제 처음으로?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내가 계속 뭐 해줘야 돼? 거듭 제곱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결할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오늘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행렬의 거듭 제곱을 일일이 2번 곱하고 3번 곱해서 규칙을 찾기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냐면은
이제부터 마지막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케일리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만들진 않았고 한 사람이 쓰다가 한 사람이 완성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자, 이 정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A라는 행렬이 A, B, C, D. 자, 어떤 숫자, 어떤 규칙인지 몰라. 그냥 1, 2, 3, 4일 수도 있어. 자, 이거에 대해 실제 A 제곱을 했을 때 얘는 뭐뭐뭐뭐가 나왔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쌤이 A, B, C, D 곱하기 A, B, C, D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이 뭐가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써주면은 뭐가 나오냐? 첫 번째는 A 제곱 더하기 BC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AB 더하기 BD가 나오니까 B로 묶어서 A 더하기 D로 쓸게요. 세 번째는 AC 곱하기 CD가 나오니까 C 곱하기 A 더하기 D로 쓸 거고요. 마지막은 BC 곱하기 D제곱이니까 BC 더하기 D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행렬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B 곱하기 A 플러스 D, C 곱하기 A 플러스 D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렬 A에다가 A 플러스 D 배 곱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밑줄을 쳐서 A 플러스 D 곱하기 A를 한번 써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앞에는 A 곱하기 A 플러스 D니까 이거는 전개해서 A 제곱 더하기 AD 라고 쓸 거고요. 자, 뒤에 놈은 그냥 B 곱하기 A 플러스 D 똑같이 쓸게요. C도 C 곱하기 A 플러스 D 똑같이 쓸게요. D만 또 어떻게 할 거야? AD 플러스 D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만 전개하고 얘네들은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해주면 될 것 같아? A 제곱하고 얘네들을 한번 빼볼게요. 한번 빼봤어요.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게 뭐가 남냐면은 얘네들이 싹 사라지고 A 제곱도 사라져요. D 제곱도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친구가 BC에서 AD를 뺀 것만 남죠.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도 0이 될 거고 얘도 보니까 BC에서 AD를 뺀 것만 남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위 행렬 1001을 몇 배 한 거야? BC 빼기 AD 배 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BC 빼기 AD 괄호 열고 단위 행렬 2라고 표현이 항상 가능하구나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좌변만 봐봐. 내가 뭘 했는데 뭐가 항상 등장하는데? 뽑혀야 됐어. A제곱에서 얘를 뺐고 했더니 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차식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A제곱에서 A 플러스 D A제곱은 빨간색으로 쓸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로 넘겨요. 그럼 빼기 BC 빼기 AD라고 쓰지 말고 얘네들은 부호 바꿔서 AD 빼기 BC라고 쓰시면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1을 곱한 값은 자 0이다. 행렬에서 0은 몇 행렬? 0행렬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랑 비교해 봅시다. 행렬 ABCD가 주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이 노란색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잖아. 사실 좀 형태를 보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항상 요 대각선의 합. 그치? 마치 두근의 합과 유사하다. 대신 곱은
두근의 곱이 얘 곱하기 얘예요. AD 곱하기 AD랑 BC예요. AD 빼기 BC의 차.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차를 해줘야 돼. 이게 두근의 곱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냥 쌤이 여기다 그냥 10을 적어줄게요. 여기는 숫자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저것과 다른 1, 마1, 2, 뭐 아3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놈의 A 4제곱의 행렬은 뭘까? 궁금했어. 이제는 우리가 제곱 할 수 있다 없다? 뭔가 하기 어렵다. 그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은 무조건 요런 행렬의 꼴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빼기 몇 a 더하기 몇 e는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지? 자, a제곱 빼기 몇 a예요? 1 빼기 3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 그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2a라고 치면 되겠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 3에서 마 2를 뺍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2는 0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식 변형에 의해서 a 제곱 대신 다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였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a 제곱은 1차식으로 쓸 수 있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몇 차식이었어? a 4차식이었어요. a 4차식은 a 제곱을 몇 제곱 해주면 돼요?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제곱을 해줘도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2가 껴져 있는 곱셈 공식은 쓸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몇 a 제곱 나올 것 같아? 4a 제곱. 몇 a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2 제곱은 2 하나였으니까 2는 몇 개? 1개. 됐지? 그런데 여기서 4a 제곱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다가 넣고 4배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8a 더하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4, 2랑 더하기 2니까 더하기 5, 2의 형태로만 쓰면 되는데, 그럼 나중에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2배 해주고 5배에서 100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결론. 마이너스 10 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36. 거기다가 5, 0, 0, 5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 4제곱의 행렬이 나옵니다. 몇 나와요? 마 7, 12, 마 24, 41. 계산 안 했어요. 거듭제곱 안 했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행렬의 저거잖아. 곱셈이잖아. 행렬의 곱셈 전혀 안 하고 행렬의 뭘로 바꿨어? 다 덧셈으로 바꿨어. 이게 행렬의 거듭제곱을 쉽게 푸는 방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썼던 것들 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위 문제 봐봐. 이게 왜 a 4제곱은 2가 나왔을까? 자, 왜 a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왔을까? 곱셈하지 않고도 두근의 한 몇이에요? a 제곱 더하기 0a.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 6, 1이죠. a제곱 플러스 2는 0이었거든. a제곱 플러스 2가 0이니까 a제곱은 마이너스 2였지. 계산 안 해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의 형태만 보고도 얘를 적절하게 잘 쓰면은 몇인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볼게요.
자, 어디 피시냐면은 282쪽이에요. 헬레용품 정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78번을 보면은 필면 A가 x, y, 마일, y 그리고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e는 영인열을 만족시켰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분의 합 x 더하기 y가 몇이었다? 6이었다. 자, 행렬에서는 두분의 곱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두분의 곱은 xy 빼기 2 됐어요? xy 빼기 2가 두분의 곱 2였다. 아, 그러면 진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제곱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3xy x 더하기 y를 빼는 거니까 6의 세제곱에서 3 곱하기 4 곱하기 6을 빼면 됩니다. 계산하세요. 그냥 216에서 72를 빼니까 144. 그지? 너 원래대로 하면 내가 이거 몰랐으면 뭐 해줘야 돼? 직접 a제곱 해줘야 돼. 진짜 6배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걔가 0이 되도록 하려면 1행 1열 성분이 몇이 돼야 되고 1행 2열 성분이 몇이 돼야 되고 그거를 직접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느낌입니다. 자, 79번 볼게요. 79번이 쌤이 요거 한 거예요, 지금. 79번. 자, A 세제곱 우리가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안 해도 된대. A가 4, 2, 1 마이였어요.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E가 간단하게 몇 A와 몇 E로 표현이 가능했니? 그러면 이제는 뭐 봐? 요거 써야지. 그지? 헬레임턴 정리. 자, 다시 써볼게요. A 제곱. 자, 두분의 합 몇이에요? 2죠? 그러면 빼기 2A. 자, 두분의 곱은 몇이에요? 마 8에서 2를 뺍니다. 마이너스 몇이에요? 1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만들어주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예증. 이거 A 대신에 X라고 생각해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0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몇 x 플러스 몇이냐 물어본 거랑 똑같아. 그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했었잖아. 그지? 다항식의 나눗셈 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쌤이 다항식 나눗셈 하는 방법 보여줄게요. 개수만 쓰시고 나누는 수를 쓰세요. 나누는 수도 개수를 써주면은 1 마이 마십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야? 1 맞춰야지.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여기에서 1 하나 써줘야죠. 그리고 얘를 빼요. 그럼 얘 몇이에요? 빼니까? 마이 빼니까? 16 빼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5. 그럼 얘가 이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최고차항 계수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 2, 10이니까 이번에 빼면은 몇 나와요? 16 빼기는 14랑 얘는 이게 바로 n과 n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9야. 됐죠? 엄청나게 강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K-리미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규칙이 성질이 문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다항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했다. 그래서 다항식의 성질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조심해야 될 것만 말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A 곱하기 B가 0행렬이 되는 경우만 조심해 주면 돼요. A, B가 0행렬이 되는 경우 요거의 성질 몇 개 없어요, 이것도. 자, 첫 번째 A가 0행렬이거나 B가 0행렬이면 A, B는 0행렬이다. 맞아요? 생각해봐. 0행렬이라는 거는 모든 성분이 다 몇이에요? 0이죠. 근데 B가 0이 아니라 뭐 다른 숫자가 엄청나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쨌든 얘 곱하기 얘 해주면 결과가 몇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0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두 번째 A, B 결과가 0행렬이라고 해서 A는 0행렬 또는 B는 0행렬이다는 안 돼요. 둘을 곱해서 0행렬이 나왔는데 둘 다 0행렬이 아닐 수도 있었대요. 그런 것만 보여줄게. 자, 어떤 행렬이 있냐면은 A가 0, 1, 0, 0 B가 1, 0, 0, 0 자, 둘 다 0행렬 아니죠? 그치? 자, A 곱하기 B 해보세요. A, B는 뭐 나와요? 얘네들이 엇갈리네? 0이지. 0 0 0 5 그치? 그래서 행렬은 굳이 모든 성분이 0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끼리 곱해도 뭐를 만들 수 있다? 0행렬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해주면 돼. A, B가 0행렬이라고 해서 항상 얘는 아니구나. 자, 쌤이 왜 이거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K-리미터 쓰다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8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어떤 행렬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가 0행렬이면은 이거 인수분해 해도 돼. 곱셈공식 쓸 수 있다는 거는 거꾸로 인수분해도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면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2죠. 말은 그렇게 하고 항상 이 붙여줘야 돼. 상수항에는. 자, 그러니 당연히 a가 몇 또는 몇이 될 수 있어? 그렇지. 4 단위 행렬 또는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만 있을까 이제? 아닌 거야. 또는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K 리미터. K 리미터는 굳이 A, B, C, D가 그 단위 행렬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뭐만 맞춰주면 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만 맞춰주면 됐었어. 그러면 요 알파는 뭘 만족시키면 되냐면 이 A, B, C, D가 A 플러스 D는 두 분의 합 몇? 2. AD 마이너스 BC는 몇? 마이너스 8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예를 들어 뭐 있어요? 3, 마 1. 그럼 여기는 마 3이니까 여기는 5, 1. 그러면 돼요. 3, 마 1, 5, 1. 이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얘 만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풀 때 단순하게 인수분해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K 리미터 정리도 되는구나. 해 개수 몇 개일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뭘 보러 갔냐면 11성분과 2성분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11성분과 2성분은 항상 얘네들이죠. 그렇지? A 플러스 D의 합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요? 마 2, 0, 0, 마 2니까 얘네 둘의 합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얘는요? 4, 0, 0, 4니까 8이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가장 크다. 그래서 답은 8이었어요. 됐지? 자, 그래서 쌤이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 됐잖아. 지금 K-리미터는 쓰려다 보면 항상 0행렬이 된다 하니까. 근데 걔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해도 돼. 근데 꼭 인수분해에서만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아니다. K-리 해밀턴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안 되는 예시를 생각을 해줘서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뭐냐면은 A, B가 0이 아니어도 K-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A, B는 0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80번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행렬에 대한 모든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 잘 적어주시고 아까 쌤이 넘긴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안 푼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마저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설명은 다 끝. 자, 어디를 펴냐면 278쪽에 61번 피시면 돼요. 자, 61번의 가이드만 쌤이 해줄게요. 여러분 직접 계산해보세요. 행렬 A의 B 빼기 C랑 B의 A 빼기 C랑 A 빼기 B의 C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문제인데 행렬을 곱셈을 할 때는 분배법칙 써도 되지만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순서. 그럼 얘는 전개하면 무조건 뭐라고 써야 돼? AB 마이너스
AC. 얘는 전개하면 뭐라고 써야 돼? BA 마이너스 BC. 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BA 플러스 BC. 그럼 여기에 나오는 AB랑 마이너스 BA는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좋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C를 전개하니까 어떻게? AC 마이너스 BC. 그치? C가 오른쪽에 와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맞는 문자끼리만 없애줘. 지금 누가 맞아? AC 없앨 수 있죠. 또 BC, 그치? 없앨 수 있죠. 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였대? AB 하나 구하고 BA 구해서 빼기만 하면 된대요. 됐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AB 행렬이 저렇게 나옵니다. 마사 5, 5, 2. BA 행렬은 마7, 마2, 1, 5. 그래서 걔를 빼주면은 3, 7, 4, 마3. 행렬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행렬의 곱은 원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주면 돼요. 자, 쌤이 AB 빼기 B를 하면 된다고는 했기 때문에 저것만 빨리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연습은 통렬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쪽 오른쪽 보시면은 유형 12번에 AB는 BA가 성립하는 경우예요. 자, AB는 BA가 성립한다는 거는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럼 65번을 보자. 65번 위에를 보시면은 A는 1, 마이, M, 3. 그 다음에 B는 2, 마일, 4, 3일 때 문제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안 하고 곱셈 공식이 우리가 알던 대로 쓸 수 있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된다. 무조건 무슨 법칙이 된다? 교환 법칙이 된다. 교환 법칙 가로 열고 A, B는 BA를 되도록 하는 거를 풀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뭐 써줘야 돼? AB 행렬 써주고 BA 행렬 써주면은 이걸 갖도록 하는 M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써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계산해보세요.
AB는 몇몇 행렬이 나올까요? 하나만 해줘도 돼요.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쌤은 A, B, B, A를 다 썼어요. 저렇게 M에 관한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내가 A, B 행렬을 다 쓰고 난 뒤에 B, A 행렬 쓸 때 얘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럼 얘랑만 무조건 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도 항상 다 같도록 될 거야. 그러니까 M은 몇이었다? 8이었다를 여기서 끝내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숫자를 맞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A, B랑 B, A랑 같게 되는 유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A, B는 B, A구나. 그거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66번도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2B제곱이 성립을 한 거죠? 그럼 A, B는 B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건 넘길게요. 자, 그래서 유형 13번을 보시면 자, 280쪽을 보시면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이 주어진 경우를 저번에 얘기를 했죠. 단위 행렬이 있으면은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B가 들어가면 항상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9번 어떻게 풀까요?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3, 1이에요. 이때 A 7제곱 마이너스 A 6제곱의 성분 합을 구하래요. 우리가 A라고 표현하지 마봐. 우리가 이걸 X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요거 했던 것처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었어요. 됐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지금 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죠. 그치? 근데 X는 1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건가요? X 7제곱 마이너스 X 6제곱? X 7제곱 마이너스 X 6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다가 X 세제곱 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X 6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X 세제곱 곱하기 이거였죠? 그럼 마이너스 3 먼저 나오고 X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 곱해주면은 9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그럼 이제 다시 행렬을 바꿔봐. 얘 행렬은 어떤 행렬과 똑같아?
9 곱하기 x가 뭐였죠? a였죠. 1은 뭐였죠? 단위행렬 이었다는 거야. 그럼 이놈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9a는 성분의 합이 몇이다? 9 알파. 근데 단위행렬 2는 모든 성분의 합이 1이 아니야. 1, 0, 0, 1이니까 몇이야? 2야. 그러면 2니까 빼기 몇이었다? 18이었다. 9알파 마이너스 18이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단위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다. 됐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3인 걸 이용해서 x7제곱 마이너스 x6제곱이 몇 x 마이너스 1이었는지 표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a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71번. 71번 어떻게 할까? a 플러스 3b가 0입니다. 근데 a 곱하기 b는 3, 1이에요. 이때 a 4제곱 더하기 b 6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느낌이 우리가 a, b가 3, 1이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랑 엮여 있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 a, b 모양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 왼쪽식 기준으로 내가 a를 곱해볼게. a를 곱해서 a, b를 만들고 싶으면은 왼쪽에다가 a를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a 제곱 더하기 상수는 밖에 a가 왼쪽이니까 3ab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리고 a 곱하기 0은 무조건 몇이에요? 아까 쌤이 영행렬 성질에 의해서 0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제 3ab 대신에 ab는 3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몇 e가 0이다? 그렇지, 9e가 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a 제곱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9이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4제곱은 몇이었어요? 81 2 제곱인데 이 제곱도 어차피 2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b 6제곱도 구해볼래. 그럼 이번에는 b를 구하려면 b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식에다가 b를 어디다 곱해줘야 될까?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곱해줘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b를 오른쪽에다 곱해주면은 첫 번째가 a, b, 두 번째는 3b제곱 는 0 곱하기 b는 0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 b가 3, 2라고 했기 때문에 3, 2 더하기 3b 제곱이 0이었어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고 b제곱은 몇 이었어요? 그냥 마이너스 2였죠. 우리는 b 6제곱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얘를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b 6제곱을 해줘도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몇이에요?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얘네들을 더하면 되니까 82겠죠? 2는 행렬이 몇 몇인지 항상 압니다. 1, 0, 0, 1이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80 곱하기 2여서 160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지막 74번. 아까 쌤이 성질 얘기한 거 그것만 이동민 디귿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답지 있나요?
아 근데 어차피 저거 그 월수 때 하지 이걸로. 그때 썼어요. 자 74번 기억 A 더하기 B가 2이면은 A, B는 BA다. 니은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디귿 A, B가 B이고 B, A가 A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2A 더하기 2B다. 자, 마지막 이거 볼 건데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느낌. 왼쪽에다가 내가 결국 A, B 만들어주면 지금 저거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왼쪽에다가 A 곱해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B는 2A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해봐. 그럼 뭐 나와요? A 제곱 더하기 BA는 2A 나오죠? 얘 때문에. 그럼 얘랑 얘는 어때요? 같네요? 아, 얘 돼요.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은 도대체 어떤 조건이냐? 거기다가 써주세요. A 더하기 B가 K 곱하기 2 홀도 되고 A, B가 K 곱하기 2 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A, B는 BA예요. 그래서 얘도 A, B가 3, 2였기 때문에 교환 법칙 됐습니다. A, B랑 BA는 원래 같아요. 행렬을 따지고 보면 되게 쓸 게 많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려고 쌤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사실. 자, 니은은 아까 쌤이 얘기했네요. 그치? 행렬은 곱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네들이 0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얘는 X 쳐주시고. 자, 디귿은 이제 우리가 식을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 전개합시다. A 더하기 B 전개해주면 원래 뭐 나와요?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아니 B, A 더하기 B 제곱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바꿔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B는 B, B, A는 A. 근데 A 제곱이 A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일단. 그럼 얘가 되려면 얘가 A고 얘가 B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자, AB랑 BA를 가지고 자, A 제곱을 자, BA가 A라고 했지. 그럼 A 제곱은 BA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그럼 얘는 BA, BA가 되죠. 맞아요? 그런데 쌤이 여기서 A, B를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B 제곱 A가 되죠. 그렇죠? BBA 됐잖아. 그럼 BA가 아까 약분돼서 A가 된다고 그랬고 BA 약분돼서 A가 되죠. A 제곱이 A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운 거였어. 되게 헷갈리는 거. 그래서 얘도 A가 됐었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됐으니까 A, B, A, B 하나씩 있어서 두 개가 맞아요. 기억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행렬 가지고 처음에 할 때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솔직히 문제가 있으니까 한 건데 사실 모든 유형을 다 다루긴 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행렬에 곱셈식 그거 연립방정식 세우면 돼요.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고 행렬의 거듭제곱을 할 때 직접 거듭제곱해서 규칙 찾는 거 외에도 KLA부터 정리로 써서 2차 방정식처럼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질을 내가 꼭 하나 외우라고 하는 거는 A, B가 0이라고 해서 A는 0, B는 0일 필요는 없었다. 됐죠? 그것까지만 외워줘도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쌤이랑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행렬 질문 있으면은 저기 월수금 바뀌는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각도 채점 정도 해서 됐지?